교과서 98쪽에서 113쪽까지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3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민주화 운동은 우선 4.19 혁명, 그리고 광주 빼도 좋아요.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인데요. 4.19 혁명 6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80년 1900, 그리고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그래서 여러분들 그 4.19와 5.18과 6월을 민주 항쟁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다. 네, 4.19 혁명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리고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는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죽음. 이런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김주열의 죽음.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로는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승만이 당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9 혁명의 키워드, 3.15 부정선거, 김주열의 죽음, 이승만 하야, 그리고 대통령 하야, 정권이 붕괴되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도 개헌. 요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이거 전부 다 시기는 1960년이에요. 60년. 3.15 부정선거로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1960년 8월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각 책임제도 정부다.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준비와 전국의 민주시위. 1959년 6월 자유당 이승만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정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였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 왜 대통령 이런 후보를 정할 때 경선을 통해서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거 개최를 해서 지명하는 방식.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준비하였다. 핵심이 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부정선거. 여기 3.15 부정선거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이제 부정선거 지시가 있었던 거죠.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하여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들과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또 국가 공무원, 경찰서, 경찰관 모두에게 이 부정선거를 대놓고 지시를 하게 되죠. 여기 3.15 부정선거 사례가 있는데 3인조, 9인조, 조를 짜서 유권자들을 서로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공개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짝을 지하에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밑에 투표 용지를 불태우는 공무원들인데 투표자 수가 총 유권자 수를 넘어서자 공무원들이 투표 용지를 투표함을 가져다 그냥 불태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네요.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부정선거에 대해 다시 하라.
자,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거 전에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의 당선은 정해졌습니다.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 이승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하려고 부정선거를 벌였다. 자, 이 부정선거는 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던 거죠. 자, 1960년 대구에서 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의 선거 유세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 이건 학생들이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이에 대구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228 민주운동이라고 한다. 대전에서는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 유세를 계기로 고등학생의 38 민주의거가 발생하는 등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자, 3월 15일 선거 당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자, 너무 공공연하게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거죠. 특히 자, 여기 마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마산에서는 자유당의 사할 사전투표 투표함에 미리 40% 이기붕의 표를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간부들이 항의를 하였어. 자, 이 야당으로서 민주당 간부들이 항의를 하였어. 이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시민이 개표장 부근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시위하는 군중을 향해 경찰이 발포를 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자, 전개 과정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이 당선되었지만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계속되었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계속되었다. 자, 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계속했을까요? 1960년 4월 11일 아침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불을 붙이는 거죠. 분노한 마산 시민들은 자, 마산이에요. 마산 앞바다.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하여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시위는 결국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8일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자, 이번에는 대학생 시위입니다. 해상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반공 청년단 소속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을 받았다. 습격받은 학생들의 사진이 조간신문에 실리자 4월 19일에는 서울 시내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이 함께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3.15 부정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자, 이때 나왔던 구호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3.15 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라고 외치며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던 경무대로 향하였다. 경무대로 향하였다. 이제 청와대 전신이죠. 그러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자, 정부는 또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했어요. 모든 민주화 시위에 6월 항쟁만 빼놓고 전부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장면은 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자유당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총재직 사퇴 가지고 될까요? 자, 대학 교수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3.15 부정선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고 자, 우리 대학 교수단이 나서게 되면 일반인들의 인식이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초등학생도 시위에 가담하고 계엄군까지 시위대에 동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퇴진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시위가 거세졌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9 혁명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자,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19 혁명의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주열 학생이 죽음을 애도하는 마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거리 시위. 여기 김주열 학생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피해 화요일. 자, 4월 19일을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대학 교수단의 시위.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야우에 철거된 이승만 동상, 남산에 있었던 그 25m 높이의 이승만 동상이 깨져서 철거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도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고자 한다. 여기 결국 4.19 혁명의 결과가 나와 있네요. 대통령직 사임, 자 그리고 내각 책임제 개헌. 자 이게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 개헌과 대통령직 사임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4.19 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전국의 학생들과 회사원, 노동자, 도시하층민 등 시민이 폭넓게 참여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자, 무너뜨렸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한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자부심.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 권력이죠.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평화통일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엄군 탱크 위에서 환호하는 시민들 사진까지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9 혁명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두 가지 개헌이 있게 됩니다. 자, 3차 개헌과 4차 개헌이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탄생되는 정부가 바로 장면 내각. 자, 내각 책임제 장면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1960년 4월 26일 자,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 즉시하야 정부통령 재선거,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즉시 수리하였고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맡았다. 자,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내각 책임제의 실현과 3.15 부정선거 책임 추구, 경찰 중립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보면은 허정 과도 정부가 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고요.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개헌을 하게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나라 3차 개헌은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루어진 내각 책임제도로의 개헌이다. 그리고 4차 개헌은 자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선거에 관련된 인물들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자 무슨 법이냐 소급 입법입니다. 소급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소급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지금 법을 만들어 옛날에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내각 책임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총리와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제도, 즉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의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제도, 이게 이제 내각 책임제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 내각 책임제도 정부에서 민의원, 참의원 두 개의 그러니까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해서 참의원이 상원의 성격을 띠고 민의원이 하원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장면 내각은 국회를 이렇게 두 개의 양원제로 구성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나오면 이거 장면 정부구나 아시면 되고요. 대통령은 협동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자 민의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내각 책임제가 통과가 됐어.
자, 그러자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에서 양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였다. 그 결과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4.19 혁명의 결과를 수습하는 과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장면 내각은 12월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해 면의원, 면장, 서울시장, 도지사를 선출하였다. 1961년 신년사에서 경제제일주의를 발표했고 여기서 경제제일주의를 장면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경제제일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것도 장면 정부에서 마련은 한 거야. 마련은 했어요. 실시한 건 박정희죠. 그리고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법안과 부정선거자 처벌 법안 등을 결의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자, 법은 만들어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했다. 자, 장면 정부의 특징, 민주화 요구와 통일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장면 정부의 특징. 많이 시끄러웠겠죠.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 시기에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승만 정부 때에는 북진 통일론, 그 이외의 것은 막 그 조봉암이 평화통일 주장하다가 여러분 그 사형당했던 거 알고 계시죠? 간첩으로 몰려서 입을 뻥끗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가 무너지게 되자 자, 이제 막 목소리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의 요구, 농산물 가격 유지. 자, 노동자들 임금 인상, 처우 개선. 교사들은 교원 노조를 결성하고 학생들은 학생자치훈련단체인 학도호국단 폐지, 막 군사훈련까지 시켰죠. 학원 민주화. 정치가 그 교육, 학원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한편 6.25 전쟁 중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 자, 의혹이 많았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의 요구의 목소리도 커졌다. 또 통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를 요구하였고 민간에서는 중립화 통일론, 자, 중립화 통일날은 4.19 혁명 이후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통일하자는 주장. 학생들은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협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이런 사회 각계각층이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거죠. 부정축제자 처벌,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나 사회운동을 심지어 탄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당, 자유당의 어떤 그 부정을 문제를 해결할 만큼 역량과 그런 것들을 갖춘 그런 야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도 반대하였다. 결국 장면 내각은 출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밑으로 내려와서 4.19 혁명이 통일운동의 움직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통일운동도 활성화되었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는 구호를 외치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 대표가 만나 학생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남과 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외세 간섭 없이 직접 협상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주적 남북 협상론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다양한 통일운동을 수용하지 않았고 5.16 군사정변으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중단되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냐? 막 이런 구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희생자 직업분포가 나와 있는데 하층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요. 학생 중에서는 고교생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마산 할머니들의 시위, 다양한 계층의 민주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뛰어나왔습니다. 여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기고 시위에 참여했다 목숨을 결국 잃은
학생, 진영숙 학생, 한 학생의 편지가 나와 있어요. 한성여자 중학교 2학년 진영숙.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희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정말 굉장하죠.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자, 정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피.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의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눌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19일 오후 4시 진영숙 학생은 시위를 하러 나가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남겼는데 시위대 버스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다음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